저희 강연 주제는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자격. 여러분, 공부할 때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시나요? 유튜브, 게임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일부러 약간 빠져들게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의 무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해 금지 모드 혹은 눈에 안 띄는 곳에 치워두기 이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맞으면은 채팅으로 네, 잘 못하겠으면은 아니오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시다면은 오늘부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갖춘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의 마인드를 가져봅시다. 스스로가 프로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프로라고 약간 되뇌이면은 정말 프로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자신이 좀 프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노래를 더 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친구들이랑 MT를 간 적이 있는데, 장기자랑 시간이었어요. 제가 노래를 할 차례가 돼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약간, 아, 나 너무 노래 오랜만에 부르는데 잘 못 부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보험 드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로 평소보다 실력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MT에 갔을 때는 장기자랑 시간에 약간 이런 보험 드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노래를 열심히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실력을 약간 한껏 발휘해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유사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스스로가 프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집중력이 오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완전한 실력을 발휘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만약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수학 잘 못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수학 문제의 프로, 뭐 선수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올라가고 본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몰입이론. 몰입이론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고안한 개념인데요. 몰입이란 그 순간에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여 자신의 능력을 있는 한껏 발휘하는 상태입니다.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몰입을 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드게임을 하는데 상대편이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재미없겠죠? 시시하겠죠? 반대로 상대편이 너무 잘한다면요? 오히려 또 집중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 본 실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거예요. 반면에 상대편이 약간 나랑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한다면은 집중도 더 잘 되고 본 실력을 발휘하기가 쉬울 겁니다. 수학으로 예를 들자면은 단순히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1이 뭔지 묻는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1 더하기 1이 뭔지 풀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 집중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의 실력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를 음, 풀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선택해서 푸는 것이 또 집중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을 들을 때 몰입을 하려면은 수업이 자신의 실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이면 좋은데요. 음, 만약 수업이 자신의 실력보다 쉽다면은 그냥 그 자신이 스스로 수업의 난이도를 올리면 돼요. 어떻게 올리냐? 뭐 수업 들으실 때 교과서만 펴놓고 보기도 하는데 자습서까지 옆에 펴놓고 보는 거예요, 수업을. 그러면은 자습서까지 보는 이런 하나의 과제가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수업의 난이도가 내가 좀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이 자신의 실력보다 어렵다면은 스스로가 수업의 난이도를 낮추면 됩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습을 하는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수업할 내용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잠깐 훑어보면은 수업할 때 좀 더 이해도 잘 될 거고 집중도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실력과 과제의 난이도 이런 거를 좀 비등비등하게 맞추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목표와 시간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잡으면은 집중력이 오릅니다. 그 목표에는 양목표랑 시간 목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양목표란 예를 들어서 양파 10개 까기 이런 거가 양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10개라는 양이죠. 그러면은 시간 목표는 양파를 1시간 동안 까겠다.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까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시간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부로 치면은 양목표란 수학 10문제를 풀겠다. 뭐 이게 양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목표는 1시간 동안 교과서 읽겠다. 이런 게 또 시간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공부 유형에 따라서 어떤 양목표를 잡던지 시간 목표를 잡던지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양목표랑 시간 목표를 같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10개를 30분 안에 까겠다. 이렇게 양과 시간 목표를 같이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중력이 일단 오르고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약간 계획을 좀 무리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파 10개를 10분 안에 까야지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잡으면은 이거는 무리한 계획일 수가 있는 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양파 1개 까는데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양파를 10개를 어떻게 10분 안에 까겠어요? 이거는 무리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해둬야 될 게 내가 양파 1개 까는데 얼마나 걸리지? 이거를 미리 알아야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 문제 1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지 이런 목표를 잡으려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수학 10문제를 푸는데 대강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자신의 공부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공부 속도에 대한 일기를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 10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물리교과서 10쪽이 있는데 30분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3분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약간 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공부 속도를 파악하면은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 수학 10문제 정도는 30분 안에 풀 수 있겠다. 그래서 30분 안에 풀어야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집중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뇌를 공부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라. 공부를 하기 전에 뇌를 공부하기 좋은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습관을 들입시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3분 정도 멍을 때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뇌가 편안한 상태일 때의 뇌파를 그 알파파 모드라고 하는데 멍 때리기 혹은 명상 한 3분 정도 하고 나면은 뇌파가 알파파 모드가 돼가지고 집중을 하기가 쉽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창밖에 뭐 찻소리가 들린다면은 찻소리에 한번 집중을 해보거나 뭐 새소리가 들린다면은 뭐 새소리에 뭐 집중을 한다거나 뭐 매미 소리도 좋고요. 또 뭐 그냥 뭐 어떤 물건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이 있는데 그냥 볼펜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뭐 노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약간 잡생각이 날 틈이 없어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뇌파가 알파파 모드가 된 건데 이때 좀 집중력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뇌를 흡수 모드로 만들자.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뇌를 흡수 모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수 모드란 그 공부하는 내용이 머리에 술술술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 수업을 듣기 직전에 저번 과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짧게라도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약간 내 뇌가 그 과학 관련 생각들로 그냥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과학 수업을 들으면은 좀 더 과학 수업에 집중이 잘 되고 더 이해도 잘 됩니다. 이럴 때 뇌가 흡수 모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수업을 듣고 난 직후에는 뇌에 좀 수학 개념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수학에 대해서 뇌가 흡수 모드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학 수업 직후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 집중이 잘 됩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의 특정 단원의 이론 공부를 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단원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푸니까 또 문제 푸는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7-1인데요. 잡생각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받아들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공부 시에 잡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은 저랑 멘토링을 하던 멘티가 있었는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자습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저는 멘티가 잡생각이 나는 원인으로 공부 전에 게임을 했거나 아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에 잡생각이 나는 원인들을 한번 쭉 써봐. 그리고 그 원인을 한번 없애봐. 이런 식으로 답장했습니다. 한 5분 후에 멘티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선생님,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면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좀 당황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전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은 받아들여야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같은 일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야. 누구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누구는 좀 둔감하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종이에 한번 이렇게 써봐.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멘티한테 답장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잡생각이 계속 들거나 좀 힘이 든다면은 종이에 써보세요. 받아들이겠다라고요. 이렇게 종이에 쓰는 것의 힘은 생각보다 큰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 잡생각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열차 명령이라고 써있네요. 만약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친구들과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친구들이랑 싸웠거나 이래서 계속 떠올라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열차 명령이라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 열차 명령이란 나의 뇌가 열차의 플랫폼이라고 상상을 하고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잡념이 들면은 그 주제의 열차가 나의 뇌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 뇌가 플랫폼이고 열차가 내 뇌로 들어온다. 어,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 열차가 나한테 왔구나 하고 딱 깨우치고 잡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게임에 대한 잡념이 든다면은 지금 게임에 대한 열차가 내 머리로 오는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집중을 돌리는 겁니다. 보통은 잡념이 들면은
자기 자신이 잡념에 빠져 있는지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차 명령을 통해서 어떤 열차가 왔구나 이렇게 딱 깨어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잡념에 빠져 있음을 깨우치고 원래 하던 일로 다시 집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과제를 미루면 현재에 집중하기 힘들다. 지금이 뭐 오후 8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오후 8시까지 마늘 10개를 까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과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일 오후 8시까지 마늘 까야 되는데 다 못 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마늘 다 까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다른 걸 하고 싶으면은 언제 마늘 깔 건지 계획을 세워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마늘 까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을 세워뒀으니까 내일 오후 8시까지는 그 마늘 까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불안함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 뭐 지금 놀거나 뭐 다른 공부할 게 있어서 다른 걸 해도 약간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평소에 자신의 마늘 까는 속도 이거를 잘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늘 10개 까는데 3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스스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 마늘 까야지 이렇게 계획을 좀 원활하게 적절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학 문제 10문제 푸는 숙제가 있는데 내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기 싫어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데 미루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지금 딴 거 하려 해도 불안하니까 딴 것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30분 정도 수학 문제 풀어야겠다, 숙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은 불안함이 사라지고 뭐 지금 뭐 내일 계획 세워뒀으니까 지금은 그냥 다른 일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집중하지 못했다면은 그 원인을 찾고 반성하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랑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집중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왜 집중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이유를 찾아가지고 반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핸드폰 알람이 울려서 내가 집중을 오늘 못했다 하면은 다음에는 핸드폰 알람 꺼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좀 안 보이는데 치워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매번 같은 이유로 집중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 매번 같은 이유로 뭐 알람이 울려서 매번 같은 이유로 집중을 못한다면은 그냥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집중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종이에 차분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약 9가지 정도의 집중력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면서 효과를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 혼자서 잘 안 되면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스스로 혹은 그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은 결국 집중력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식 멘토 송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